지금은 비트코인이 더 비싸죠. 채굴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더리움은 채굴될 수 있는 양이 무한대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더리움이 미래에는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NFT 할 수 있죠. 메타버스 시대의 AR이나 VR 시대가 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비밀 보안 장치와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기술적 융복합하는 이더리움과 연계되거든요.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 단판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화폐냐? 추구도 화폐는 아니다. 화폐가 될 수도 없다. 될 수가 없다. 0%냐? 0%는 아닙니다. 한 0.001%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자산이냐? 자산이다. 왜 자산이냐? 첫 번째, 거래하는 사람이 1억 명을 넘는다. 두 번째, 1억 명이 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더라. S&P 500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더 낮더라. 그러면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과 연관된 융복합화될 미래의 어떤 형성될 수 있는 파생적인 상품 가능성이 많더라. 이제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시고 있고 이게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이 자산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모양이에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해칭 기능과 투기 기능이 섞여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논문을 읽어보시면 투자는 해칭 기능과 투기 기능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분산값이 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기가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다른 알트코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BTC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치코인 이런 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발행했다거나 하드포크나 이런 걸로 발행한 코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하나를 더 더하자면 이더리움까지는 제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인에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금과 은 코인을 정하라면 저는 금은 비트코인, 은은 이더리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제한돼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팅이에요. 민팅이라고 하는 건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걸 민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닝과 민팅의 차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더 비싸죠. 왜? 채굴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더리움은 채굴될 수 있는 양이 무한대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더리움이 미래에는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NFT 할 수 있죠. 메타버스 시대의 AR이나 VR 시대가 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비밀 보안 장치와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기술적 융복합하는 이더리움과 연계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코인 종류의 기술적인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는 경제 단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분들이 용어 사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워낙 약자도 많고 기술적인 해시캐시라든지 마이닝이라든지 프루프 오브 워크라든지 이런 프루프 오브 스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전부 기술이 영어니까요. 영어로 된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이 코인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는 잘못하면 쫄딱 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든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드포크된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개인 노트북에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한 10개를 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는 없습니다만 10개를 있다고 하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전하지가 않죠. 해커들이 들어와서 디지털 지갑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뚫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제일 안전한 게 뭐냐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오태민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종이 지갑이 제일 안전하다. 근데 제일 안전한데 그런 일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 모르고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휴지인 줄 알고 찢어버린다든지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면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종이 지갑이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포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들이 요즘 뭐 수많은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상한데 뭐 사기도 치고 다니니까, 즉 다단계도 보면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는 MLN이라고 하는 특정한 경영 용어가 있습니다. 다단계도. 근데 이게 피라미드라고 정리가 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튀하는 다단계들이 많으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을 꼬셔서 돈을 일정 액수를 구매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승급하고 밑에 애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그런 식의 악덕 행위를 하니까 다단계가 욕을 먹잖아요. 근데 모든 사업은 다단계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빵, 패치, 야채 모두 다 단계별로 가져와서 생산한 사람들, 농부에서부터 유통 과정을 다 거쳐서 올라와서 제가 먹는 최종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소비자는 제가 꼭지점에 있으니까는 제일 꼭지점에 있는 거고,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가 바로 밑에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놓고 보면 농부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다 피라미드 형태죠. 근데 왜 이 다단계하고 이 다단계하고 틀리느냐? 이 다단계는 검증이 돼 있어요. 신뢰가 돼 있어요. 이 농부가 채소를 잘 재배한다, 잘못 재배한다, 장기 계약했다, 안 했다, 이런 모든 거래 관계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단계는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5,000원에, 이마트에 가면 5,000원 주고 사는 거를 여기 가면 500원에 살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4,500원의 코스트를 다 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광고비 안 들어가죠. 중간 유통마진은 안 들어가죠. 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1:1 마케팅으로 판매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단계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먹고 튀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뭐 주수도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수조 원 사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지가 악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은 다단계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다단계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라는 개념을 아셔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이런 겁니다. 전자라고 하는 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워드를 쓰시니까 아시죠? 한 문단을 카피해서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 가서 페이스트하면 그대로 옮겨지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부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갑을 하나, 비트코인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내용을 카피해서 수많은 카피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화폐로 치면 뭐죠? 위조지폐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위조지폐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이 위조지폐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은행이 그걸 관리를 했어요. 은행에게 특별한 돈을 줘가지고 은행들이 위조지폐 시리얼 넘버를 암호화폐 똑같은 번호를 갖다가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번호를 찾아내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또 다른 암호화폐로 인정받는 코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오픈소스 코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폐가 하드포크예요. 근데 이 하드포크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돼요. 뭐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럼 거래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드포크는 어차피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은 아니다. 오리지널리티는 아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하드포크를 100개씩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자산의 의미가 아직까지는 불안전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1억 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 전자화폐로서의, 전자화폐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의 어떤 그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코인으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정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1억 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고래가 참치를 잡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메르치가 고래를 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닐 것인가, 그거의 시장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 아닌가. 긍정적인 것은 뉴욕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앞으로 호주도 그렇고 ETF 시장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블락락이라든지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 블록체인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고 이 거래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연계된 것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정부의 눈을 피해서 다니겠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고 뭐고 나는 정부의 지어짜도 관여되는 건 싫다. 내가 세금 내기도 싫고 너희들에게 내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도 싫고 너희들이 뭔데 뭐 내 돈이 어디로 미국에서 빼서 뭐 영국으로 갖다 받고 영국에서 스위스은행에 갖다 받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가 뭐 할 건데 세금밖에 더 추궁하겠어? 나 너희들한테 세금 낼 생각 없어. 나는 은밀히 거래할 거야.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성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블락락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따름이지 ETF로. 이 BTF가 사들인 비트코인의 총량과 총규모는 알 수가 없다. 뭐 50억 달러를 사모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돈 거래의 정확한 규모를 알려주지를 않는다. 누구에게? 정부나 중앙은행에게.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다. 이더리움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수많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미디어나 또는 오디오나 이런 비디오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웹툰이나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과도 연계해서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만 또 다른 천재가 나와서 또 다른 형태의 비트코인을 개발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오면 블록체인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 기술보다도 더 뛰어난 보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도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사회과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문이 있는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전문적인 과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에는 세 가지 코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비트코인 종류, 알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다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최근에 사고가 났죠. 테더 사고가 났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거를 버리느냐 아니면은 때리면서 가르치느냐 그리고 시장에서 키울 것이냐 이건 아마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도토리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전자화폐 기능을 할까 말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 전자화폐 개념은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전자화폐 했다가 이제 개념을 바꿨는데 말을 바꿨는데 전자화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쓱에서 아니면 뭐 쿠팡에서 결제하실 때 여러분 카드로 결제하시죠. 아니면은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시죠. 그러면 입금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정보가 다 공개돼요. 그게 전자화폐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 CBDC를 발행했다.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 체계를 이용한 민팅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계에 더 합당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더리움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인의 정보 보호를 가미한 내용이라 그러면 CBDC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CBDC는 그렇게 큰 미래의 어떤 금융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